임마누엘 칸트. 지금 오바마 당선자의 비서실장도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요. 네. 임마누엘이 어제 내가 만난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 하네. 연락이 오고 어떻게 미국에 나간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도 임마누엘이 뭐 오바마의 비서실장 미국에 어떻게 나간다 한 건데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예측한 거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 80세. 우리나라 말로 하면 81세에 돌아가셨는데, 칸트의 아버지는 태어나기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이사를 왔다 하네요. 영국에서 독일의 프로샤로 이사를, 왜 이사 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사를 와가지고 칸트를 낳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어쨌든 영향은 어머니가 더 크게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영국 감리교 신자라 하네요. 영국 감리교와 같은 종교의 신자였고 매우 경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매우 경건하고 엄격하셨다고 합니다. 경건하면서 엄격하셨는데, 그래서 칸트가 어릴 적에는 밤낮 기도를 했다 하네요. 밤낮 기도를 하고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칸트는 유년기와 소년기에는 기독교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컸다고 해요. 그러나 칸트가 청소년이 되면서 점점 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래가지고 성령기에 이럴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리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노년기에 와가지고는, 노년기에는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역시 하나님의 세계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3단계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755년, 1755년에서 몇 살 때죠, 칸트가? 네? 만 31세에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게 매우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Theory of Heaven. The Theory of Heaven. Heaven. 하늘에 대한 이론이라는 논문을 쓴다고 그럽니다. The Theory of Heaven. 하늘에 대한 칸트는 철학을 했으면서도 이때는 그 밤에 별똥이 떨어졌죠. 그렇죠. 유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유성.
그 다음에 불은 왜 나는가? 불. 그 다음에 바람은 왜 부나? 바람. 그 다음에 지진은 왜 나는가? 화산은 어째서 생기는가? 또 인간의 지리에 대한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쓴 논문이 Theory of Heaven, 하늘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을 쓰고 이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랬는지 퀘니스버그 대학의 강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독일 퀘니스버그 왕이 사는 무슨 산인가 퀘니스버그 대학 강사가 된다고 그래요. 퀘니스버그 어디 있나요? 독일에. 최 교수는 아실 텐데 칸트가 저 교편 잡던 대학이 퀘니스버그 본 옆에 쪽에 있어요. 본 옆에 있어요? 네, 본 옆에. 네, 여기 가보진 않아요. 오늘 내 가봤는데. 네, 그래서 퀘니스버그 대학의 강사가 된다고. 다시 말하자면 철학자인데 연구한 거는 별은 왜 빛나나, 바람은 왜 부나, 또 하늘은 왜 뭐 푸르나 이런 걸 가지고 했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칸트가 철학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나 하는 걸 짐작해 하는 부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냥 뭐 희락 철학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이런 것을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특히 칸트는 또 재미있는 건 인간이 어째서 동물에서부터 발달되었나? 인간이 동물에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 이런 문제를 동시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칸트가 이렇게 시간 강사가 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진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강사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거이죠 아마. 몇 년 한 줄 압니까? 예? 몇 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철학을 뭐 안 하셨지만 15년간 시간 강사를 했다. 15년간 시간 강사를 정박사 자리에 15년간 시간 강사를 했는데 시간 강사를 오래 했죠. 우리나라는 보통 시간 강사를 얼마나 하나요? 여기 시간 강사 2, 3년 다음에 이제 조교수입니다. 2, 3년 하고는 조교수가 되거나 뭐 되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교수가 안 시키려고 애를 써도 원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올려주는데 15년간 시간 강사를 했다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조교수가 될 기회가 2회 있었다 그래요. 2회 있었는데 무사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교수가 되겠다 하고 올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15년이나 시간 강사를 하려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 내려가지고 한강으로 가? 가든가 뭐 교실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렇게 요새 불 나는 게 많죠 한국에. 연말 연시 불이 많이 나죠. 내가 볼 때 대부분 지르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불이라도 지르자 하는 심리가 지금 벌벌 끓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칸트는 15년간 시간 강사를 하고 성진 기회를 2번이나 놓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칸트는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대단히 참 훌륭한 점이에요. 않고 하루의 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그래요.
아침 일찍 라이즈 일어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일어나서 좀 있다가 커피를 마신다 하네요. 커피.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나서는 바로 자기가 어긋나는 점을 쓰기 시작한다고 해요. 글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글 쓰고 나서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는 저녁을 먹다 하네요. 저녁을 먹고 다이닝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산보를 나간다 하네요. 산보. 요 생활이 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뭘 합니까?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글로 쓰고 그 다음에 강의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산보를 나가고 그 산보를 꼭 제 시간에 꼭 나간다 하네요. 제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계가 없는 사람들은 칸트가 지내 가면 몇 시다 이렇게 시간을 맞췄나 하네요. 그만큼 규칙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자기 하인 뭐인데 하인 이름이 람페라 그러네요. 람페. 학생들 따르고 람페. 그래서 뭐 칸트 하인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나 저 람페는 아마 램프를 들고 가는지 람페가 우산을 가지고 칸트가 지뢰 갈 때 뒤에서 받치고 간대. 상당히 그 재미있는 현상이죠. 또 재미있는 거는 산보할 때 남이 말을 건네면 극히 싫어한답니다. 말을 건네는 걸 갖다가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숨을 주로 코로 쉰다 하네요. 숨 쉬는 거는. 입으로 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꼭 코로. 왜 코로 쉴까요? 왜 코로 쉴까요? 저요. 코 안에 있는 것들이 나쁜 걸 걸러내가지고요. 코에 있는 수염이나 이런 것들, 점막이 균이나 이런 게 들어올 적에 되게 걸러집니다. 에어 필터. 예? 에어 필터. 에어 필터 역할을 그 말이 맞아요. 그걸 칸트가 아셨는지 코로만 숨을 쉬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살 때 케이니스버그 대학 강사가 되었는데 되니까 이제 칸트도 월급이 좀 나온다 해가지고 독일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꼬리를 치고 나타났다 하네. 맞아요. 이래만 결혼해도 된다 해서 그랬는지 나타나니까 칸트는 결혼을 하면 돈에 매수되기가 쉽다. 돈을 자기가 벌어야 하고 돈에 매수되기가 쉽기 때문에 결혼을 보류했다고 그럽니다. 하긴 결혼들 모두 부모가 시켜서 하든 기차에서 만나서 하든 결혼하는 것까지는 고마우나 해놓으면 아주 괴롭죠? 그렇지 않나요? 괴롭지요. 가서 벌어야 되고 막 굽실굽실하고 돈을 또 갖다 주면 집에 오면 고맙다고나 하나 어떻게 합니까? 돈 부족하다고. 이걸 돈이라고 가져왔나?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이. 칸트는 아예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결혼을 보류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여자가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하네요. 이명이 나타나가지고 칸트에게 접근을 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했는데 칸트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겠다 한 것까지 좋으나 너무 오래 생각했다 하네요. 분명 결혼을 할 것인가 너무 오래 생각하다가 보면 다 가버리고 일생을 독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죠. 일생을 독신 생활을
얼핏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말 같기도 하지만 여간 한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70년에 칸트가 몇 살 때죠? 네? 이때 케니스 대학에 철학 교수는 안 되고 프로페서 오브 로직 앤드 메타피식, 그러니까 철학도 해주면 논리학 및 철학의 교수가 되었다. 70세에 케니스버그 대학의 논리학 철학 교수가 되었다고. 아주 오래간만에 15년 만에 됐더니 그 될 때만 해도 칸트 시대만 해도 철학이 이런 일정한 체계가 없었다는데 그 칸트가 철학 교수가 될 때만 해도 철학이라는 것은 밑이 안 보이는 심연과 같다고 했어. 밑이 보이지 않는 깊은 연못과 같다고 했어. 철학이. 그리고 등불 없는 대양과 같다고 했어. 등불이 없는 막막한 바다와 같다. 그럴 때 칸트는 논리학 및 철학 교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칸트가 퇴장하자 무슨 소리를 했냐면, 야, 이제 나는 철학, 즉 형이상학과 결혼했다. 철학이 내 애인이다. 이 소리를 한 거입니다. 철학이 내 애인이다. 철학이 애인이다. 그래서 칸트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자기의 애인 삼아서 공부할 것을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칸트의 생애를 요약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간단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지나가요. 읽어보면 1724년 아버지 100년 전 영국 프라시아 어머니 영국 감리교 경건 엄격 기도 유소년 시절 하나님 믿음 성령기 의심 노년기 다시 믿음 1755년 하늘에 대한 이론 케니스버그 대학 강사 15년간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비 오는 날에는 람페가 우산을 거치고 했다는 것과 결국 15년 후에 철학 교수가 됐는데 이때 자기는 나는 철학과 결혼했다. 철학이 내 애인이다. 이런 소리를 말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대해서 이런 정렬이 없이는 학자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칸트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해야 학자가 되는 거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브라이나 까고 이래가지고 논문이나 베끼서 뭐 갖다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